지난 겨울 해묵은 살들이 새해까지 따라왔습니다. 여전히 올해의 목표는 다이어트죠. 그런데 먹는 데는 1분, 빼는 데는 1년. 잘 알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뱃살은 자꾸 우리의 노력을 배신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고요. 운동도 정말 뭐 이 관절이 아플 정도로, 무릎이 아플 정도로 뭐 자전거, 뭐 달리기, 뭐 조깅 뭐 안 해본 게 없고요. 약도 먹어봤고 한약도 해봤고 뭐 지방 분해 주사 하는 것도 해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살이 많이 쪄서 여러 가지 운동도 해보고 해봤는데도 다시 뺐다가 다시 쭉 찌고 요요가 많이 심해졌습니다. 우리는 왜 다이어트에 실패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의 다이어트를 찾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빼야 하기 때문입니다. 급사의 원인이 됩니다. 그 비만이 급사의 원인에 제일 빨리 일으키는 건 뭐냐면 수면 무호흡증. 자다가 그르릉그릉하다가 또 멈추죠. 또 심근경색증이나 이런 게 비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살이 찌면 건강이 덩달아 나빠집니다. 당뇨와 뇌졸중, 그리고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비만은 심지어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장암, 그다음에 신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이 늘 거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유방암.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3명 중 1명, 성인 여성 5명 중 1명이 비만인 현실. 살이 쏙 빠지는 기적의 다이어트. 과연 가능할까요? 언뜻 봐도 안정현 씨는 비만해 보입니다. 몸무게는 100kg이 넘습니다. 한 번 붙은 살은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살이 쪘죠. 고등학교 때 100kg가 넘었었죠. 뭐 다이어트도 해보고 했는데 뭐 요요가 와가지고 다시 찌고. 몸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분을 보면은 비만 환자의 고충을 잘 알 수 있어요. TA 180에 체중이 156kg,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48.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해요. 택시의 앞자리에 탈 수도 없고. 안정현 씨의 상태는 고도 비만. 몸무게를 줄여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처음에 오셨을 때 혈압이 조절이 안 됐어요, 혈압이. 지금 27살인데 이제 또 혈압약 먹고 있고 이대로 계속 가면은 혈압뿐만 아니라 뭐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수면무호흡 이런 것들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도 많은 편입니다. 자칫 내장 비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 체내에 지방이 과다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몸의 지방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포도당의 형태로 바뀌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과다한 포도당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서 체지방이 쌓이는 것을 촉진합니다. 피부 아래쪽과 근육 사이에 쌓인 지방을 피하 지방이라 부릅니다. 반면 내장 지방은 내장과 장기 사이에 쌓이는데 지방이 분해되면서 염증을 일으켜 성인병을 불러옵니다. 또한 지방은 장기에 직접 쌓이기도 하는데 특히 심장 관상동맥벽에 지방이 쌓이면 동맥경화가 나타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나 췌장, 근육 등의 지방이 쌓이면 고혈압과 당뇨 등의 질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만은 여러 대사질환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허리 둘레 하나만 재셔도 돼. 허리 둘레 재서 남자 90cm, 여자 85cm가 넘으면은 몸의 체지방,
또 나쁜 내장 지방이 많구나. 또 간에도 지방간 아니면 근육에도 지방이 끼어 있겠구나 하고 예측하시면 됩니다. 남자 36인치, 여자 34인치예요. 내가 비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또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 즉 BMI를 계산해 보는 건데요.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지방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BMI 지수에 따라 저체중에서부터 고도 비만까지 5단계로 나눠집니다. 계산하는 게 어렵다 하면 검색창에서 비만도 계산기를 치고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넣어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출출한 오후, 딱 요맘때 입이 심심해지죠. 주로 저는 쿠키나 아니면 이런 과자 종류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통 편의점 오면 이 정도 이렇게 사서 가끔씩 먹고 합니다. 그래서 한 거고요. 살찔 염려 없이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이유. 보시다시피 비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기 비만이었습니다. 몸무게를 잘 유지하고 있고 뚱뚱하단 말 한 번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근데 제 체형이 이렇게 뭐 비만 체형이보다는 뭐 내장 비만이라고 해야 되나? 살이 좀 찌고 하다 보니까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제 무릎도 아파하고 그다음에 허리도 아파하고 그래서 이게 제가 원하는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건강검진에서 당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제 당뇨로 고생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도 몇 달 전부터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더 이제 미리 관리를 하고자 이렇게 체중 조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살을 빼야겠다 작정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효재 씨는 먼저 골밀도 검사를 합니다. 골다공증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체지방이 얼마나 있고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겁니다. 살을 빼고 싶다고 오늘 진짜 신난이시네. 그 피 검사 결과 좀 안 좋아요 어디? 그 당화혈색소. 당화혈색소가 네. 조금 높구나. 6.6이 나오네. 올라갔네. 공복 혈당이 128이 나오시네. 간 기능도 조금 안 좋으시고. 당화혈색소가 6.6으로. 당뇨가 시작됐고 중성지방과 나쁜 LDL 콜레스테롤도 기준치 이상입니다. 내장 지방이 그래도 꽤 있긴 있어요. 아마 지방간이 많이 끼어 있을 거예요. 겉보기엔 비만이 아니지만 몸속 내장 지방이 문제였습니다.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포도당을 연소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또 내장 지방이 많으면 중성 지방은 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줄어 고지혈증이 발생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른 비만으로 곧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기초대사량과 관련된 근육은 조금밖에 없고 지방은 몸 안에 많은 분이 계세요. 근데 피하 지방으로도 쌓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많은 양을 쌓을 수 있는 게 내장 쪽이거든요. 마른 비만은 근육량은 중요한 근육량은 요만큼밖에 안 되고 그 팔다리에 가늘죠. 그다음 배만 볼록 나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올챙이형 비만이라고 해서 전형적인 마른 비만의 예라고 할 수 있죠. 자칫 마른 비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 그런데 마른 비만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뇨병과의 연관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인슐린이 작용해서 그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잖아요.
근데 근육량이 없으면은 혈액을 떠다니는 당을 쓸 수 있는 근육이 적으면은 당이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죠. 근육량이 없고 체지방만 많은 사람들. 근육량이 없으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잘 생기고 그다음에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넘어갈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몸무게만 따지면은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또 근육량이 떨어지잖아요. 같은 몸무게라도 나이가 드신 분, 또 젊은 사람 비교하면 몸무게는 똑같을 줄 몰라도 근육량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같은 몸무게의 근육량이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지방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비만한 사람은 주 5회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보다 고혈압 발생률이 더 높았고 당뇨병은 보통 사람의 2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음식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빵 같은 경우 요거 빵 하나가 1이세요. 빵 하나가 1이시면은 아침 같은 경우 2개까지 드셔도 되겠죠. 대신에 뭐 크림이나 잼 같은 거는 안 발라 드시고 빵도 그냥 빵보다는 잡곡빵이나 뭐 통밀빵 같은 거 그런 거 위주로 드셔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고기 같은 경우는 요 40g이 1이에요. 양이 되게 적죠. 하루 정해진 열량 안에서 밥과 반찬 양을 조절해 먹기로 했습니다. 운동 부족하고 그다음에 식습관 제가 라면이랑 이런 밀가루 빵 이런 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걸 먹고 이제 술을 자주는 안 먹지만 이제 먹을 때 좀 폭식하거나 폭주를 하다 보면 그래서 원인이 아닐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일 사무실에 앉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비만에 취약하기 마련인데요. 그 대사증후군 그 전 단계라고 전조 증상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작년 1월 달부터 한 6개월간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부쩍 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오지 못했던 병원을 다시 찾은 이유입니다. 맨 처음에 오실 때 80.6이셨잖아요. 예. 근데 74로 좀 잘 빼셨다가 지금 안타깝게도 10kg가 다시 쪄버렸어요. 그 사이에 이제 체지방률이 33.2%가 돼 계시니까 옛날보다 더 찌셨어요. 지금 이게 음주 같아요. 술, 너무 스트레스 때문에 일과 끝나고 나서 거의 주 5일 정도 주 5일 정도. 음주를 한 거예요. 아. 살이 찌면서 당뇨 전 단계까지 당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일 년 만에 다시 측정을 해봤는데 74.2kg에서 84.4kg로 살이 많이 쪄버렸죠. 이른바 요요 현상을 겪게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또 이 전반적인 관리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가 엄청난 분이세요. 체중이 갑자기 늘어난 거는 지금 이제 올 2월부터 그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면서 대유행을 하면서 그 업무적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걱정거리가 많으니까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한잔 하고 잔다든지 혼자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많이라기보다 자주 마셨습니다. 회사 일로 중압감을 느끼면서 술을 마시는 횟수가 잦아졌다는 이형열 씨. 얼마나 인건비 상승이 오는지 지원을 충분해서 불편함 느끼지 않게끔 술은 비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30%는 위 점막으로 흡수되고 나머지는 소장에서 소화됩니다. 이때 흡수된 지방은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보내진 후 지방분해 효소에 의해 분해돼 우리 몸의 에너지로 쓰입니다. 하지만 알코올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지방분해 효소의 기능이 약화됩니다. 때문에 혈중에 떠돌아다니는 중성지방이 많아지죠. 알코올이 직접적으로 지방을 만들진 않지만 지방 분해 능력을 떨어뜨려
내장과 혈액에 지방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복부의 내장 지방 쪽이죠. 내장 지방 쪽을 보면은 지방이 상당히 많이 끼어 있는 걸로 보이고, 이 피하 지방도 상복부, 하복부, 그다음에 엉덩이 쪽, 그다음 대퇴부에 다 골고루 많이 끼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자체가 한 36%, 37% 육박하기 때문에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중간에 한 번씩 깹니다. 깨죠. 네. 그게 조금 더 큰, 왜냐하면 수면이 잘 되면은 이 지방세포 활성이라든지 식욕 조절 메커니즘이 잘 되는데 수면이 조금 문제라서 잠을 그 중간에 항상 깹니다. 2시나 3시 정도 깨면은 이게 너무 명료한 상태로 깨기 때문에 다시 핸드폰을 들고 인터넷을 검색한다든지 그러다가 아침까지 못 자고 일어나서 출근할 때도 있고. 스트레스만큼 살을 찌게 했던 원인은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달콤한 잠과 그렇지 못한 잠은 비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몸은 깊은 잠에 빠지면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은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생성합니다. 반면 수면이 충분하지 못하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적어 지방 소모가 줄어듭니다. 또한 위와 지방세포에서 신호를 보내는 식욕 조절 물질들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뇌를 편하게 해줘야, 그래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음식이 많구나 하고 편하게 느껴서 더 음식을 안 찾게 돼 있어요. 수면 시간이 제대로 안 될 경우는 이 신호 전달, 식욕을 조절하는 이런 신호 전달 물질들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주시면은 살 빼기에 최적의 수면 시간이에요. 근데 6시간 이후나 9시간 이상을 주무시면은 오히려 살이 쪄요. 적정한 7시간에서 8시간 내에 아주 잘 자주시면은 아주 살 빼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일에 치이다 보니 체중 관리를 놓친 탓도 있지만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결국 요요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매일 체중을 재면서 조절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놓치게 되니까 체중계에 올라가는 게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혁뒤 구멍이 하나하나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또 몸이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형열 씨 같은 중년 남성은 여성에 비해 복부 비만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떨어지죠.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대사 질환의 대사 상태의 변화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들고 내장 지방이 쌓이는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 이후에 있는 남성들은 보면은 배가 볼록 나와 있고 운동량이 적으니까 팔, 다리가 가늘어지고 간이나 이런 데 지방이 잔뜩 차여 있는 형태의 비만 형태가 많이 생기죠. 흔히 사과형 비만이라 부르는 상체형 비만은 내장 지방일 가능성이 높고 중년 남성이 많습니다. 반면 서양 배형의 아랫배 비만은 여성에게 많습니다. 중년 남자들은 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보면은 사과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복부 비만이구나, 윗배가 많이 나온 거죠. 그런데 여성들은 젊었을 때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큽니다. 그 영향이 뭐냐면은 아랫배나 허벅지, 엉덩이에 지방이 쌓이게 해요. 그게 서양 배형 비만이라고 그러는데 여성들은 이제 엉덩이나 허벅지에 이 많은 지방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지방은 좀 활성이 덜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좀 늦게 빠져요. 특히 여성들은 열심히 운동을 해도 아랫배가 안 빠진다 고민하고 좌절하는데
이 지방도 빠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를 제일 빨리 저장하고 빨리 끄집어낼 수 있는 데가 내장 쪽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빠지는 건 내장 지방이 빠져요. 그다음에 피하 지방도 빠지는 순서가 있는데 피하 지방도 윗배 쪽에 있는 피하 지방이 빨리 빠지고요. 골반이나 엉덩이 아랫배에 있는 지방은 제일 늦게 빠집니다. 어떤 여성분들은 젊은 여성들은 다이어트 하면서 여기가 왜 안 빠지지 하고 이쪽만 쳐다보시는데 사실 이쪽을 쳐다보실 게 아니라 아랫배, 그다음에 골반, 허벅지에 있는 지방이 늦게 빠져요. 기다려야죠. 어떤 분은 지방 흡입 이렇게 하시는데 지방 흡입이 빼낼 수 있는 지방량은 많지 않아요. 천천히 빠지는 살은 있어도 안 빠지는 살은 없다. 다만 늦게 빠질 뿐입니다. 조바심을 갖지 말고 꾸준히 다이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하의 추위가 몰아친 날, 나재호 씨는 어김없이 운동을 합니다. 그야말로 죽으림을 다해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30kg 쪘었거든요. 지금 한 거의 45kg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거의 7개월 정도? 같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옛날 모습. 고도 비만이었습니다. (7개월) 만에 무려 42kg을 감량했습니다. 그때 입었던 바지입니다. 맨 처음에는 살쪘을 때는 43 정도 했습니다, 허리가. 근데 지금은 33, 34 정도 되겠습니다. 무려 10인치를 줄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의 다이어트일까요? 대체 그 감량의 비결은 뭘까요? 군대를 다녀온 직후 먹고 싶은 게 유독 많아졌다는 나재호 씨. 그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을 많이 했었어요. 야근했으면 뭐 피자, 치킨, 그리고 뭐 뼈다귀 해장국, 케이크, 되게 또 빵돌이에요. 그래서 케이크, 빵, 떡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먹는 거 끊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탄수화물 이런 거, 치킨 이런 거 엄청 땡겼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먹고 싶어서. 참을 수 없는 탄수화물의 유혹. 나는 어느 정도 의존적일까요? 밥을 먹고 난 후에도 달달한 음식을 찾게 되거나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은 탄수화물 의존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피곤하고 기운이 없을 때 단 음식을 먹어야 기운이 생긴다거나 탄수화물을 먹지 못해서 짜증이 나고 초조해진다면 한 번쯤은 탄수화물 의존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2주 이상만 꾸준히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끊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섭취를 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 탄수화물을 전체 식사량의 40에서 60% 또는 50% 내외로 먹을 경우 사망률이 가장 낮았고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먹거나 많이 먹었을 경우에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랜 기간 탄수화물이 또 너무 없으면 뇌 기능 장애, 그다음에 혈관 기능 장애 등등 여러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의 탄수화물은 드시는 게 좋고요. 혈당을 순간적으로 높여서 인슐린을 분비하게끔 하는 그런 탄수화물보다는 좀 다른 형태로 드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어이구, 나재호 씨는 역시 대단하시네요. 6개월 전에 121kg였는데 5개월에 거의 한 33kg 정도를 빼셨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또 빠졌어요. 네. 요 한 달 사이에 약을 끊었는데도 네. 지금 87.9로 너무 좋으시고요. 네. 이게 혈당이거든요. 혈당 자체가 당뇨병 전 단계인 116에서
살을 빼고 나서 87로 정상화되셨어요. 지금 뱃속에 노란 게 별로 없죠. 기름이 거의 다 빠져 있고 피하 지방이 좀 남성답게 윗배에 아직 조금 남아 있는데 거의 뭐 이 정도면 그 근육이 아주 많이 발달이 잘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 비만도에 비해서는 인생이 달라지신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다이어트가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약물을 보조제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사용되는 약물은 크게 식욕 억제제와 지방 흡수 억제제로 나뉩니다. 식욕 억제제는 먹고 싶은 욕구를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뇌 안에 있는 식욕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식욕 억제제 중 일부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지방 흡수 억제제는 지방의 흡수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와 소장에서 분비되는 리파아제라는 효소를 억제해 지방 분해를 막고 장기로 흡수되는 지방을 차단하는 겁니다. 어떤 약물이든 전문의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이어트 한두 개 정도 먹었는데 처음에는 좀 효과가 있다가요. 나중에 완전 효과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좀 더 찐 그런 것도 있어서 다이어트 약은 절대 안 먹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며 식단 조절을 하는 노력도 크지만 나재호 씨에게는 다이어트에 유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하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계단이 생각나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지방 간에 당뇨 전 단계라는 검진 결과에 충격을 받고 시작한 운동. 운동 속도를 빠르게 하다 보면 관절이 무리가 갈까 봐 천천히 걷거든요. 계단 말고 평소에 걸을 때는 속도 빠르게 걷고요. 5분 정도 빠르게 걷고 또 5분 정도는 천천히 걷고. 지하 3층에서 22층까지 하루에 67번.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근육이 붙었습니다. 감량의 비결은 바로 이 근육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똑같은 인슐린 양으로 더 많은 혈당을 소비합니다. 근육량이 증가할수록 혈액 속 포도당이 더 많이 사용되면서 혈당을 떨어뜨려줍니다. 또한 근육이 많을수록 칼로리 소비량이 많아지고 지방을 잘 연소시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근육량이 많으면은 몸 안에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좀 높아져서 지방이 웬만큼 먹어도 에너지 발산이 좋아서 잘 안 찌는 몸이 돼요. 처음 살 뺄 때는 먹는 게 중요하지만은 빠진 살을 유지할 때는 근육량이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잘 유지하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먹어도 금방 안 찌는 몸을 만드신 거죠. 이지숙 씨는 출산을 하면서 몸무게가 걷잡을 수 없이 늘었습니다. 한때 20여 킬로그램까지 감량했지만 요요 앞에 무너졌습니다. 평소에 이제 당뇨, 혈압, 또 고도비만 이렇게 가지고 지내고 계셨는데 당화혈색소라 그래서 이제 당뇨가 얼마나 좋은지 또는 나쁜지 나타내는 수치를 보면은 7.4로 정상보다 좀 꽤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5.8까지가 정상인데 7.4. 중성지방이 지금 399, 거의 40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올라가 정상치 한 2배 정도 되는 수치인데요. 이지숙 씨가 입원을 준비합니다. 비만은 엄연한 질병입니다. 식이요법과 운동 그리고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비만 대사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신경과에서 같이 치료받았던 약물이고요. 이거는 지금 남은 당뇨약하고 혈압약. 아침
저녁으로 먹는 이지숙 씨가 비만대사 수술을 받는 것은 단순히 날씬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뇨약 드신 게 지금 얼마나 됐죠? 저 2010년부터 먹었어요. 살과의 전쟁, 요요 현상과의 씨름을 거듭하면서도 비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뇨와 혈압 조절에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갔을 때는 바로 응급실로 내려갔었어요. 그때 189까지 올라갔어가지고 응급실로 내려가서 건강검진을 다 미처 못 마치고 보호자 오라 그래서 신랑이 와가지고 데려갈 정도로 형제들이 다 혈압약을 복용을 해요. 제 힘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 수술을 선택한 이지숙 씨. 하지만 비만대사 수술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아닙니다. 체질량 지수가 이제 35 이상인 환자, 그리고 30 이상이면서 당뇨, 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그런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환자들, 그러니까 대사질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대사질환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은 급여가 되고, 또 체질량 지수가 27.5에서 30까지. 근데 이제 당뇨 환자 중에 잘 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는 수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비만대사 수술은 다학제 진료를 통해 몇 달에 걸친 의사들의 검토와 평가가 필수입니다. 드디어 입원하셨네요. 예. 우리 처음 뵌 지가 한 달 반, 2달? 그 정도 됐네요. 네? 수술 받고 나면은 체중도 많이 줄고 당도 좋아지실 거예요. 10명 중에 7, 8분은 이제 약이나 주사 없이 당이 이제 좋아지는데 그게 평생 그게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돼. 수술이 제일 중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수술 끝나면은 선뜻 내린 쉬운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대만큼 두려움도 큽니다. 식사가 진행될 건데 좀 많이 망설이고 제가 2년을 할까 말까 알아보면서 저거 했던 부분이라서 좀 무서운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희망으로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수술을 결심하기까지 2년.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시행하려는 수술은 위 소매절제술로 대표적인 섭취 제한 술식입니다. 그래서 위의 용적을 한 80% 이상 줄여서 나중에 환자분이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또는 평상시에 그런 배고픔 이런 것을 느끼지 않게 최대한 적게 느끼게 하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서 체중이 감소가 되고 이런 체중 감소는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을 감소시켜서 당뇨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만 조금 바꿔도 달라질 수 있다는 비만. 다들 잘 실천하고 있을까요? 이형열 씨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식단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웹 정보에 가면 오늘 섭취한 음식물 중에서 비타민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그 샐러드로 오늘 저녁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한 잔 술을 곁들인 밥상을 대하다가 샐러드만으로 저녁을? 쉽진 않지만 이형열 씨는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식당 가는 길입니다. 점심시간이라서. 식당 갈 때도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그냥 계단으로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엘리베이터를 피해 두 다리로 먼 길로 돌아가는 진효재 씨. 그렇게 노력한 지 이제 겨우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변화가 생겼을까요? 잘 빼오셨네요. 나름 노력한다고 했는데 잘 네, 80kg였어요. 네.
지금이 78.4kg로 2.4kg 정도 빠지셨거든요. 근데 근육이 34.3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체지방만 쏙 한 2kg 가까이 빠지셨어요. 2kg 빠졌다는 거는 굉장히 그 몸이 좀 가벼워졌을 거예요. 체지방으로 빠졌기 때문에. 윗배가 좀 들어가지 않았어요? 많이 들어갔어요. 그 아마 허리띠 이렇게 재어보면 옷이 좀 헐거워졌을 거예요. 기적의 다이어트는 없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 그것이 기적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살찌는 건 한순간, 어쩌다 보니 비만. 날씬해지기보다는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다이어트인데요. 다이어트.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포기하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체중은 반드시 아는 만큼 빠집니다. 첫째, 먹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자기 몸에 맞는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하십시오. 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둘째, 운동을 스트레스화 시키지 말고 생활화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잘 주무셔야 됩니다. 한 7, 8시간 정도 푹 주무실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 무엇보다도 비만 아니면 살 빼는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화 되시면 안 됩니다.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를 탈출해야만 제대로 된 다이어트가 되고 또 다이어트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성공적인 다이어트가 이루어집니다.